안녕하세요. 홍종호입니다. 1980년대 초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경제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해서 길거리에 거지가 없는 나라, 보란듯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학부 경제학과 학생이라면 1학년이 지나가기 전 예외 없이 경제학 원론을 수강하죠. 경제학 원론 교과서 제1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단과 그림이 등장합니다. 경제란 인간의 물질적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배분 질서다. 경제학은 자원 배분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경제 활동은 소비와 생산이다. 소비 주체는 개인 또는 가계고 생산 주체는 기업이다. 경제학에서는 경제 순환 모형을 동원하여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개인과 기업이라는 두 경제 주체가 있으며 생산물과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물건 구입에 필요한 돈은 노동소득이나 금융소득을 통해 확보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건을 만들어 생산물 시장에 팔고 수입을 챙깁니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동과 자본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비용을 치르고 구입해 이용합니다. 학부 졸업을 앞두고 환경 문제에 눈을 돌리면서 저는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제 순환 모형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자연이나 생태계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소비와 생산 행위가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물과 산림과 동물은 인간이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니까요. 태고적부터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해준 자원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조지프 슈페터의 통찰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생산은 궁극적으로 노동과 자연의 선물이라는 두 개의 요소의 조합으로 귀결된다. 경제활동 주체를 인간에게서 자연 환경으로 확장할 때 경제 원리를 훨씬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현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대규모 이용은 인류 문명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산업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자본 축적과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했고 그로 인해 인류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얻어냈어요. 하지만 화석연료는 탄소를 끊임없이 발생시키면서 지구 온도를 높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는 가뭄과 홍수, 폭염과 산불 같은 자연의 역습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고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제 모형을 찾고 싶었습니다. 박사과정 시절 기존의 경제 순환 모형을 대체하는 물질 균형 모형을 제시한 논문을 접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에 더해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제3의 주체를 포함시켜 환경과 경제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더군요. 물질 균형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환경 영역에서 경제 영역으로 유입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그 반대로 유출되는 에너지의 총량과 궁극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위해 활용된 에너지는 언젠가는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로 전환되어 환경 영역으로 배출됩니다. 어떠한 자원이든 일정 기간 경제 영역 안에 축적돼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환경 영역으로 유출되죠.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활동에 이용되는 에너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환경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에서 추출한 석탄은 생산 과정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이산화탄소라는 오염물질을 유발하죠.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석탄 사용량은 대기 중에 탄소를 누적시키면서 기후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폐기물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이용하거나 재활용한다면 그만큼 환경 영역으로 유출되는 오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자정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이용과 재활용이 갖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 균형 모형은 제가 학부 때 배웠던 경제 순환 모형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었던 자연 환경의 토대 없이 인간의 경제 활동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었죠. 저는 비로소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환경 문제는 인간의 경제 활동과 환경의 자정 능력 사이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지구적 차원의 발현이 다름 아닌 기후변화 문제다. 매 학기 첫 수업 시간이면 저는 학생들에게 경제순환 모형과 물질 균형 모형을 대비하여 설명합니다. 제가 20대에 가졌던 문제의식과 고민이 학생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곤 하죠. 저는 확신합니다. 자연환경이 경제로 움직이는 핵심 주체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막을 시간과 여력은 남아있는가? 경제활동이 어떤 측면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개입하여 기후위기 경로에 변화를 줄 것인가? 인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의지와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지금 이 영상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